옛 송나라 때 화원이라는 장군이 전투를 앞두고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군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배급을 기다리던 전차 운전병은 몹시 실망하고 맙니다. 전차병은 전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양고기를 주지 않았거든요. 먹는 것 같고 차별하다니 참 치사하죠. 문제는 그 다음 날 전투에서 벌어집니다. 양고기를 장군 마음대로 나눠줬으니 전차는 내 마음대로 몰겠다며 전차병이 적진으로 돌진해 전차에 타고 있던 장군은 꼼짝없이 포로가 됩니다. 지난 9일 21세기판 반상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김용환 충북지사와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울에 거주하는 충북 학생들의 기숙사인 충북학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한 후 학사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메뉴가 학생들과 아주 달랐거든요. 학생들은 카레밥에 된장국, 단무지로 구성된 원가 2,700원짜리 식사를, 김지사와 의원들은 전복 내장 톱밥, 아롱사태 전골, LA 돼지 갈비찜, 잡채, 장어, 깻잎, 튀김 등이 포함된 원가 28,000원에 달하는 만찬을 즐겼습니다. 학생들 한 끼보다 10배 이상 비싼 특식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학생들과 한 끼 도란도란 먹는 게 어려웠던 걸까요? 차라리 딴 데 가서 먹지. 먹는 걸로 놀리냐? 저러고 어떻게 2030 표심을 잡겠다는 거지? 이런 말들이 쏟아질만 하죠. 충북 측은 배려가 부족했다는 입장인데 맛있는 냄새만 나도 고개부터 돌아가는 게 본능 아닌가요? 게다가 학생들은 한창 먹을 때잖아요. 특히 김 지사는 충북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시작일이던 지난 2일 학생 식당을 방문해 배식 행사를 한 바 있어서 그럼 그건 보여주기 시식 쇼였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 연구의 권위자인 심리학자 켈트너는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식사하고 무례한 방식으로 소통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청년의 공간을 빌려왔으며 격려도 공감도 없이 맛있는 거 먹으니 좋으셨습니까? 의원님들 앞에서 식사하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지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무오류, 무흠결의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숨쉬며 동고동락할 수 있는 리더가 보고 싶은 것뿐인데 이게 그렇게 큰 욕심일까요?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눈치 좀 챙기세요. 였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학생 기숙사 충북학사입니다. 서울 지역 대학에 진학한 충북 출신 학생들이 지내는 곳입니다. 저녁 시간 기숙사 식당에서 학생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섞여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간담회를 하고 식사를 하러 온 정치인들입니다. 김영환 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칸막이 안쪽에서, 나머지 수행원들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메뉴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영환 지사와 국회의원, 수행원들의 식판에는 전복 내장밥, 아롱사태 전골, 돼지갈비찜과 장어튀김 등이 한가득 담겨 있고 학생들의 식판에는 카레밥과 된장국, 단무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저녁 재료 원가만 따져보면 갈비찜이 포함된 만찬은 28,000원, 학생들의 카레밥은 2,700원이었습니다. 10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날 저녁 식당에서 밥을 먹은 대학생은 160여 명. 학생들이 의원과의 간담회에 참여한 건 아니고 충청북도가 따로 의원들 밥값을 냈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으면서 차별된 메뉴가 나와 논란은 커졌습니다. SNS에는 1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정치인들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왕 가졌으면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메뉴로 밥도 먹고 학생들 격려도 하고 또 학사에 대한 불만사항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은 청년의 공간을 같이 사용했으면서도 격려도 공감도 없었다며 이래서 여야가 앞다퉈 찾아갔던 1,000원의 밥상도 체험 시식쇼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학생들 약 올리려고 기숙사까지 찾아가서 밥을 먹은 것이냐며 김 지사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충청북도는 다소 억울한 측면은 있지만 배려가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통큰 결단이라고 추켜 세우며 한 말입니다. 일본에 대한 사과와
참회 요구를 구걸이라고 표현하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동영상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격려의 말씀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반발이 터져나왔지만 친일 지사 필요 없다. 김영환 지사 규탄한다. 김 지사의 대응은 성난 여론에 오히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반어법을 이해 못하는 국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SNS에도 연일 글을 올리며 사과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문매가 쏟아지면서 김 지사는 사면 초가에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 제천시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공무원 조직의 반발로 취소됐습니다.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충청남도 도지사와의 1일 교환 근무도 취소했고 17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체결할 예정이었던 상생발전 업무 협약도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더 나아가 김 지사가 친일파 발언을 사과할 때까지 대회 일정을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입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시군을 순회 방문해서 도민들과 만나는 것은 2차 가해에 다름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김 지사는 자신을 친일파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모선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가 하루 만에 보류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맥주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잔을 들고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얼굴은 붉은 빛으로 변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밤 김영환 지사는 지역 청년들과 함께 술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립교향악단 연주회를 본 뒤 지역 청년 모임에 참석한 건데 이곳에서 차로 20여 분 떨어진 곳에서는 화재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산불이 번져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산불 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모임 참석자가 김 지사의 술자리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충북도청은 김 지사가 술잔을 몇 번 입에 가져다 댔을 뿐 술을 마신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얼굴이 검붉게 변한 건 낮에 달천강 하천에서 40여 분간 환경정화 활동을 벌여 햇볕에 그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산불 1단계여서 대응 매뉴얼에도 도지사가 아닌 제천부시장이 현장을 지휘하게 돼 있고 당시엔 산불이 안정화 단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역시 현장에 안 가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는데도 현장에 가지 않고 술판을 벌였다며 얼굴이 그을린 것이라는 해명도 가관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술을 먹지 않았다고 밝혔는데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제천에서 산불이 난 상황에서 인근 충주시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산불 술자리 논란이 다시 점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가 당시 논란이 된 술자리에서 2시간 동안 폭탄주 20여 잔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술자리 동석자들의 증언과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복수의 동석자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김 지사가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였다며 밤 9시 30분부터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좋기 20여 잔을 마셨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를 옮겨가며 건배하는 김 지사의 사진도 다수 확보했다며 얼굴은 심하게 붉었고 취기에 흥겹게 부른 노래가 2곡이나 된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김 지사의 해명과 관련해 마시지 않았다던 술은 어느새 한 잔이 됐고 한 잔뿐이라던 술은 술판이 아니었다로 바뀌었다며 김 지사의 기만과 우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산불 상황에서 지사가 술판을 벌이겠느냐며 저는 시시각각 비서를 통해 보고받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그래서 일부 언론과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산불이 났는데 본분을 망각하고 술판을 벌였다면 지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이 문제는 충북 도민의 명예와 제 실존이 걸린 문제라면서 제 명예를 위해 부득이 사법적 판단을 구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 대변인은 김 지사가 과음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며 술잔을 입에 댔는지 한 모금을 마셨는지는 본질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맥주잔을 들고 청년들과 술자리에 있습니다. 친일파가 되겠다는 발언의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산불 술자리 논란이 일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 지사는 최근 논란에 대해 도민과 공무원에게 사과했습니다. 저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고 도민과 또 우리 또 공무원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 자신은 친일파가 아니고 산불이 일어나는데 술판을 벌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악의적인 언론 보도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보도에서 일부 지적하는 것처럼 친일파라거나 또는 제가 산불이 일어났는데 가서 술판을 벌이는 도지사라면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다 돌연 취소했습니다. 윤홍창 대변인을 통해 아직 정리가 안 됐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에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법률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당일 산불과 관련해 김 지사가 주어진 도지사의 역할을 다했고 청년 모임에 참석해 정책 제안을 받았을 뿐 술판을 벌인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음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사실인데 술잔을 입에 댔는지 한 모금을 마셨는지는 사안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참모가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물만 마셨다고 해명했고 그 다음에는 입만 댔다고 했다가 이제는 술판을 벌인 것은 아니라면서 말을 자꾸 바꾼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김영환 지사예요.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겠다더니 지금은 그 자신이 대한민국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박진희 도의원은 당시 술자리와 관련해 진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충청북도의 정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김 지사가 이 같은 여론을 주시하고 있고 개편 여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사고 발생 2시간 전 금강 홍수통제소는 통제 대피 경고를 청주시에 보냈습니다. 청주시는 이 경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가 충청북도 관할이란 이유였습니다. 충청북도는 지하차도가 50cm 이상 물에 차야 대응에 나선다는 매뉴얼 타령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괴산댐 원류 현장으로 갔던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오송으로 향하다 인근 농작물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점심 식사까지 하러 갔다 그제서야 사고 보고를 받고 오후 1시가 넘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14명이 지하차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민단체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행복청장을 고발했습니다. 참사 발생 나흘 만입니다.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는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형사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한 기관만 제대로 역할을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한 기관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하차도와 제방은 모두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수사 과정에서 설계와 관리상의 결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범람 위험이나 이런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위험에 따른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걸로 남아 있는데 형처법의 적용 대상은 될 여지가 있어는 보입니다. 유족들도 장례를 마친 뒤 SNS에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참사 당일 아침서부터 그런 호우 경보나 이런 워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하 도로에 통제가 안 됐는지가 가장 좀 궁금하고요. 지난 4월 일어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검토되고 있지만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아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그런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하도로가 물에 잠긴 지 1시간이 지나서야 보고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재난 대응 총책임자인데 참사가 우려되는 사고 현장으로 곧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또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처음으로 보고받은 것은 오전 9시 44분입니다. 이미 물에 완전히 잠긴 지 1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오전 10시 김영환 지사는 재난 현장으로 향합니다. 첫 행선지는 오송 지하차도가 아닌 괴산댐이었습니다. 사고 규모나 그 상황에 대해서 괴산댐이 먼저 더 위급하다 판단을 하시고 괴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이죠. 그때는 이미 오송 지하차도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가 인명피해를 보고받은 건 괴산으로 출발한 지 40여 분이 지난 10시 40분쯤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괴산댐을 둘러본 뒤 11시 20분에야 청주 오송 지하차도로 향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지 않고 인근의 농작물 침수 피해 현장을 먼저 들릅니다.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건지, 보고를 받고도 침수된 농경지로 향한 건지 충청북도의 해명은 오락가락입니다. 언론사들도 11시 30분 넘어서 조차도 심각성을 크게 깨달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건 재난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5일 오전 6시부터 행복도시 건설청으로부터 미호강 범람이 우려된다는 통보를 받기 시작했지만 담당 직원이 12시간이 넘어서야 부서장에 보고했습니다. 거기서 재난 문자도 다 발송하고 저기 경찰청에도 다 연락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알고만 있어라 그렇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위기 상황을 몰랐다는 해명과 달리 담당 부서에서는 CCTV를 통해 지하차도에 물이 차는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충청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땅이 있는 고향 마을 앞 도로 정비 공사를 발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당시 충청북도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였다고 해명했는데 확인 결과 이 공사는 내부 결재도 없이 입찰 공고부터 올린 뒤 뒤늦게 관련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음 날인 지난 16일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옹벽을 정비하는 공사인데 다리를 건너가면 김영환 지사와 가족이 소유한 14만 제곱미터의 땅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참사를 대응하기도 모자랄 시간에 김 지사 마을부터 챙겼다는 비판이 나왔고 충청북도는 김 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정상적인 행정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은 당시 결재도 받지 않은 상태로 발주부터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찰 공고가 올라온 시각은 일요일인 16일 오후 3시 10분. 그런데 이 사업의 기한은 이보다 2시간 뒤에 작성됐습니다. 최종 결재권자인 사업소장까지 결재가 완료된 건 이틀 뒤인 지난 18일 오전 6시 45분이었습니다.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측은 담당자들이 업무를 서둘러 처리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김영환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 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그리고 지사님이랑 딸인지는 저희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동료 공무원들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 것 같은데 결제가 안 난 걸 올린다는 건 상식 박제이시해서. 도로관리사업소는 오송 지하차도 통제를 관할하는 부서로 입찰을 올린 일요일 당시 실종자 수색 등으로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시점에 절차도 어긴 채 이 사업을 발주한 점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도지사의 눈치를 보건 아니면 도지사의 어떤 무언의 압박이 있었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선배, 사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 막아놓은 기자들 못 들어가 막아놓는 거 그거 스케치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저 여기 있어요. 충청북도는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 재난 대응 최고 등급인 비상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1시간 전쯤 서울로 출장을 떠나 당시 도청에 없었습니다. 충청북도는 김 지사가 출장을 다녀온 뒤 밤 11시쯤 도청에 다시 출근해 긴급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 당초 보도자료에는 없던 지사 주재회의가 나중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비상 상황에서의 서울 출장은 부적절했고 지사 주재회의도 재난대응 공백 비판을 의식한 끼워 맞추기 아니냐며 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비상 2, 3단계 시 도지사는 지역 재대본 지휘자로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재난사태 선포 건의 등의 임무와 역할을 충청북도는 지역 현안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와 관련해 저녁 식사를 겸한 전문가 자문 일정이 미리 잡혀 있어서 잠시 서울에 다녀왔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상황 관리 체계는 유지되고 있었고 14일과 15일 모두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상황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유지하시면서 1시간 동안 10여 개의 안건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내려오신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는 또 괴산의 김영환 지사 땅 주변에 급경사지 정비사업 입찰 공고가 오송 참사 다음 날인 지난 16일 결재 없이 난데대에선 담당 직원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게 여러 건 확인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없는 고통을 당하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희생된 유가족의 심정으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사죄 말씀을 드리고 도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그 보고 1시간이나 늦어졌다는 논란이 있는데 언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세요? 하시고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 혹시 보고 처음 받으신 거세요? 제가 우선
그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고 또 지금 국무총리실의 감찰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사실관계는 그때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때 상황에서 우리 도의 전반적인 상황 6시 20분부터 회의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괴산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었고 충주시장으로부터의 보고를 들어보면 괴산댐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와 괴산에서의 3천 가구의 대피 또 6천 명의 대피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괴산댐의 원류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제일 심각하게 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심천의 범람이 청주 시민은 물론이고 충북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동선을 괴산댐, 대청댐, 무심천 그리고 오창, 오산 등등으로 옥산 등등으로 잡고 있었으나 9시 44분에 비서실장으로부터 오창에서의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을 보고를 받았고 10시 오송 그리고 10시 10분에 한 명의 심정지와 한 명의 실종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한두 명의 그 사상자가 났거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오송의 상황의 긴박성 또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컨트롤 타워 이제 책임자이신 지사께서 심각성을 좀 너무 늦게 파악하셨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어요. 거기는 뭐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 제방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그 효력을 또 생명을 구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괴산댐 붕괴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은 취임 직후부터 일었습니다. 현금성 복지 사업이 당초 공약보다 지원 규모가 줄거나 정부 사업과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공약 후퇴 파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기지급되는 것과 앞으로 지급될 것들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실시한다. 김영환 지사가 지속 추진 의사를 밝힌 차 없는 도청 사업에 대해 공무원 노조의 반대 운동이 본격화됐습니다. 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80%가 차 없는 도청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는데 보수 시민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 노조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당장 중단하라. 직원 의견 무시한 차 없는 도청 반쪽 시행 반대한다.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가 차 없는 도청에 반대하는 현수막 18장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주변 골목은 과거보다 더더욱 들어차고 있고 그 골목을 활용했던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대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그 직장인들이 더 멀리, 더 밖으로 오히려 나가는 그런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차 없는 도청에 반대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도청 직원 1,100여 명 중 68%인 749명이 응답했습니다. 특히 16가지 질문 중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았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김영환 지사가 말 바꾸기를 반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돈이 없다며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주차 공간을 도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했다가 주차장법 위반 소지가 불거지자 돌연 민원인 주차장 확대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까지 도하고 노조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등을 끌고 갈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이거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은. 공무원 노조가 한국노총과의 연대 가능성도 내비치며 내일부터 출근 시간대 반대 시위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충북 자유민주 시민연합은 공무원 노조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차 없는 도청 사업이 진영 간 다툼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주 지역작가 작품 대신 대통령 부부의 사진을 도청 갤러리에 걸어뒀다 철거한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환 지사가 지난 1년간 벌인 실정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벌써 선동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본관 1층과 2층에 마련한 복도 갤러리입니다.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걸어놓고 미술관처럼 볼 수 있도록 개방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복도 갤러리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을 안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지역 작가 작품 대신 윤 대통령 사진전을 하려고 24점을 걸어두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고, 충청북도는 하루 만에 대통령 부부 사진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 출장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면서 이렇게 철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필요하냐 마냐 정당하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도정에 혼선이 오거나 논란을 일으키거나 그건 대통령한테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김영환 지사에게 도정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지사의 지난 1년이 대통령 사진전을 비롯해 공약 후퇴와 친일파 망언, 산불 술판 등 실정으로 기억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공간을 뺏어가면서까지 도청 청사를 군사 독재 시대로 회귀시키려 한 것입니까? 김 지사의 각하를 향한 충성심이 눈물겹습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도정 감시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는 물론 김영환 지사에 대한 심판의 성격으로 치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민선 도지사님이 계셨지만 역대 어느 충북도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지 비교 대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거짓 선동으로 도민을 속이려고 한다면서 제1야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라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영환 도정 1년을 깎아내리는 거짓 선동을 하기에 앞서서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충청북도 역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민주당의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공식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투표로 해직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20일 동안 13만 6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충북에서는 성공한 전례가 없어 이번에는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청주 성안길에는 서명에 동참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길을 지나지 않게 돼서 저희는 살게 됐지만 거기서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신 14분에 대해서 무한하게 좀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고, 적극적인 행정가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저희가 좀 이런 걸 해서 이분들이 한 번 투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필요한 서명은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가량, 120일 뒤인 12월 12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청구인 대표자가 선관위에서 받아간 서명 용지만 20만 명 분량에 이르는데, 대표자와 수임자가 이 용지에 받은 서명만 유효합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주민소환을 추진한 사례가 124건인데 이 가운데 투표 요건을 채운 경우가 11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이렇게 서명을 받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충북에서는 8번 시도했지만 투표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에는 다르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잘못된 리더에 대한 충북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주민 서명의 수가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명을 제대로 받는지 감시하고 단속하는 비용만 26억 원에 이르고 실제 투표까지 이르면 117억 원이 더해져 전체 비용이 1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충청북도가 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 개표 등 수많은 절차 사무가 진행되므로 도지사 선거에 준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환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혈세 낭비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고,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 소환이 필요하다면서 혈세를 아끼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다 받아도 일일이 심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실제 투표까지는 앞으로 1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